자,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또 몇 개국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다. 아니 원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나라가 어딥니까? 일단은 루마니아가 우선이고. 루마니아, 그다음에 모로코, 이집트 뭐 계속 얘기되는 게. 모로코, 이집트, 이라크까지 그리고 포함된다. 또 이라크까지 네.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되는 소식인데.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란 전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네. 이 전차 얘기가 쑥 튀어나오는 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하도 뭐 미사일들이 대세다 보니까 예, 전차기가 약간 좀 생뚱맞다 하는데 아무튼 뭐 중동 쪽으로 이렇게 접해 보면은 이라크가 지금 K2 전차를 이 계약이 임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납득이 되세요? 이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그럼 납득인가요? 비벼? 막 비벼. 납을 떠요? 당장 이쪽 지역 나라에서 루마니아를 제외, 루마니아는 이제 앞으로 지상전 중심이니까 그쪽 앞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네네. 폴란드도 그렇게 또 시행을 했었고 전차를 대규모 사는 거. 그래서 항상 뭐 한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건 루마니아가 또 사면 살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방벽을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으로 불가리아가 말은 안 듣지만은 그래서 루마니아가 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중동 국가가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드는데 근데 지금 전차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돈이 또 한정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오늘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진실 여부를 한번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금 계절이 왜 이렇게 추워요? 아직도 겨울인가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다녔어요. 예. 예, 택시 안에서도 왜 이렇게 계속 춥냐고 막 얘기하고. 근데 낮에도 이게 바람만 안 불면 정말 따뜻할 텐데 이러다가 감기 제대로 걸리겠어요. 옷도 좀 애매하고 입고 다니는. 예, 그럴 때 여러분께 관하는 바로 100년 된 산삼 백진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진삼이죠, 진삼. 진삼, 진짜 삼, 백진삼. 자,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야, 정말로 저는요, 이 백진삼 먹고서부터 한 3년간을 감기에 감자도 제 몸에 들어온 적이 벌써 없습니다. 3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건강이 좋죠. 이게 그 감기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안 대표님 집안, 저희 집안, 부모님, 자식들까지도 감기를 걸리질 않아요. 진짜 산삼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 더 드시죠. 아, 아까 먹었어요. 또 먹어요. 이따 집에 가서 전 자기 전에. 네, 오늘 꼭 드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아까워서 하루에 하나밖에 안 먹는데 저는 아침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이렇게 두 번을 먹습니다. 꼭 드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K2 전차 하면은 이라크가 가장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정말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이라크 역시 K2 전차 구매가 임박했다라고 기사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어요. 아니 중요성은 이제 그 지역에 네. 어떤 역사적인 전쟁 거쳐온 게 있기 때문에 네. 모로코도 그렇고 다 이유는 맞아 있어요. 근데 최우선적으로 제일 거대한 적을 이제 가상적을 앞서고 있는 건 뭐 말로는 가상적이라 안 그러지만은 네네.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제 러시아 전차 대규모로 이제 기동을 해서 쳐들어왔을 경우에. 그럴 물론 경우는 아무래도 루마니아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네네. 지역에서 최전선이죠. 나토에 폴란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도입이 빨리 해야 되는. 물론 이제 드론에 의해서 파괴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전차를 한꺼번에 다 소멸시킬 수는 없고 파괴되는 숫자만 이제 내세워가서 드론 업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네네. 현재로서는 루마니아가 제일 급하긴 하고 워낙 그 전차 보유가 하고 있는 종류가 그냥
T-55 계열을 살짝 뭐 갖다가 무슨 쇠 붙이고 네네. 형식적으로 개량한 거예요. 있으나마나. 그다음에 전차포 사거리가 뭐 짧고 3km 뭐 이내고 네. 뭐 M60 시리즈가 3km인데 그 이하고 이게 100mm 주포니까. 그래서 그 화력이나 어떤 오랜 사용 개량을 했다고 하지만 오랜 사용 뭐 TR 시리즈인데 이름이 대문자 TR 시리즈인데 뭐 100단위로 해서 더 이상 운영하기도 어렵고 연합훈련하기도 창피하고 미군하고 에이브럼스 전차고 하기도 좀 창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력도 모자르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2022년도 이후에 진짜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근데 전차는 필요하다. 네. 일단 막 희생 피해는 많이 따르더라도 일단 전차를 가지고 일정 부분 시간을 또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오랜 고민 끝에 우선순위 뭐 예산의 배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항공전력을 우선시했고 자주포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결정할 때가 돼서 이 루마니아는 시급성은 이제 맞아요. 기다리고 이제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보면은 먼저 모로코 지형 위치에 따라서 모로코는 사실 경쟁 국가, 견제를 해야 되는 나라가 자기들 이렇게 나라에서 보면은 뒤에 대서양이고 이쪽에 알제리가 소련, 러시아하고 친했던 좀 반서방 국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처럼 그 정도의 극성을 떠는 나라는 아니고 네. 나름대로 조용히 살아요. 근데 군사력 측면이나 성향을 보면은 거의 반서방. 그래서 특히 모로코를 이제 견제를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제 전차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견제하려다 보니까 모로코도 역시 그 패튼 시리즈를 대체를 해야 돼요. 그거 갖고는 화력이 안 되니까. 뭐 M5 전차 시리즈는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M60, A1, A3를 대체하는 목적이 있어요. T-72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비를 하다 보니까 전차 종류가 많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오래된 M60, A1, A3를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사례, 대한민국도 패턴 전체를 주력으로 운영하던 나라니까 그 시리즈를 그래서 그런 성향의 운영 작전 요구도에 똑같이 이게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족보가 네. 그래서 KT 전차를 뭐 가성비 측면도 그렇고 좀 선호하는 게 계속 있는데 한동안 무슨 뭐 가짜 뉴스다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K2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그거는 옛날부터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시기가 과연 지금이냐 나중이냐 근데 거기에서 가짜 뉴스가 형성됐다 안 됐다 뭐 특정 뭐 신문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계속 꾸준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2030년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로코가. 구형 전차를 대체를 해야 돼요. 모로코가. 예, 알제리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옆에 모리타니아니 뭐 이 나라가 있어요. 뭐 서사하라 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잠재적으로 위협이 어떤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동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차 전력을 이제 시기에 맞게 2030년대에 맞게 현대화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경제성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모로코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대규모 전차를 보유한 국가인데 역시 일정 그 숫자를 차지하는 게 냉전이 끝난 상태에서 미국이 막 뿌린 게 있어. 보유하고 있던 M60 시리즈 A3 중심으로 대량 보유 창고에 있던 거를 다 방출했단 말이에요. 걸프전 기념으로. 걸프전 이겼다고 이제 기념으로 네. 야 가져. 고생했어. 뭐 특히 이집트한테 줬어. 잘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뭐 리비아도 견제하고 그 당시에 90년. 네네. 특히 리비아 견제해줘. 미단 수단도 있고. 지상전 대비하는 거죠. 그게 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이 방출해 줬어요. 이제 그게 벌써 36년. 오래됐어요. 이제 40년. 예. 근데 요즘 세상에 전투기 뭐 옛날 뭐 오래 뭐 길게 썼다고 하지만 전차도 언제 더 이상 오래 쓰기는 어렵고. 그래도 중고 물건을 중고품을 중고기 때문에 실제 생산 연도로 따지면은 뭐 50년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미군이 이제 서독 시절에 보관한 거 있던 것도 방출한 게 그렇게 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게 이집트가 대량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패턴 시리즈가 네. M60 시리즈가 이제 교체할 때가 왔는데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싸운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전차 교체 수요가 나온 거고 미국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미국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고 그럼 해외에서 사와야 되죠. 그러면 미국이 군사 원조 자금을 좀 줘가지고 작년에 했듯이 좀 특별 우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전투기 F-50도 사야 되고 한국 제품 살 게 많아요 이집트가. 네. 뭐 대공망도 또 현대화해야 되고 저런 사례가 이란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자주포 더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 과연 몇 순위로 들어갈까 저는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라크가 지금 역시나 러시아제 전차 T-90도 갖고 있어요. T-90S 73대 그리고 T-72가 17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비 부품 확보가 조달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조달이 안 되죠. 추가로 T-90S 전차 사고 싶어도 조달이 안 되죠. 네. 자기들 쓰기 바쁘니까 러시아군이 인도가 또 빼가는 것도 있고. 인도. 예.
항상 뭐 딴따라딴따 네. 인도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럽에서 전차 생산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와야죠. 그래서 이라크가 지금 250대 규모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게 하나로 하면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라크가 전차를 또 중요시하는 거는 이게 주변국 중에서 이란이 있잖아요. 국경선을. 그러니까. 뭐 순위파다 시아파다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서로 나눠져서 뭐 친분을 다지네 마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라크 이란 전쟁을 1980년에서 80년에 해봤잖아요. 그때는 역시 거기도 종합전 했었거든. 전차 동원해서 전투기 동원해서. 그럼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이란하고 지금은 잘 지낸다고 하지만은 뭐 순위판이 시아판이 이걸 나눠서. 네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생겼고 결국에는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주변국하고 마찰이 있으면은 지상전을 또 할 수가 있다. 뭐 드론이 대세라고 하지만은 또 이 광활한 또 지역 사막 지역에 돌파를 하면서 피해를 뭐 이렇게 전차가 파괴되면서도 살아남은 전차가 돌파를 해서 들어가려면은 일정 부분의 고성능 전차,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 설계가 엔티 드론 시스템을 좀 넣을 수 있는 깔아 넣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쉬운 거. 그러면 요즘 전차거든요. 그리고 조달이 러시아는 이제 끝났고 그렇다고 중국제 전차 수업의 포가 이렇게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쫙 갈아지다. 이거 중국제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서방 규격 자기들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갖고 있으니까 네. 가스터비가 좀 돈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일단 가동하면 성능은 또 좋고 화력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K2에 어떤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이란 공습전 미사일전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례 잠재적인 이란이 살아남아서 잠재적으로 자기를 먼 훗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위협을 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습해서 파괴한 거는 항공전력, 대공미사일, 지대지 무기들, 그럼요. 유도 무기들, 예. 전차를 때려잡은 게 아니거든. 그건 시간 낭비거든. 살아 있단 말이에요. 지상군의 이란군의 전차 전력이 지금 살아 있단 말이야. 부대 단위별로. 그러면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야 이라크 쳐들어가자. 지금은 미국이 이라크를 사실 관리를 하는 나라 중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식민지다, 신식민지다 그걸 떠나서 그렇죠. 미국이 어떤 의존하는 게 일정 부분 있어요. 미군이 또 몇천 명이라도 주둔했던 게 있고 거기에 또 미군 부대가 있고 아직은 소규모로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비를 걸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막아야 되잖아. 그럼 전차가 아주 현대화된 전차, 신형 전차가 필요하잖아요. 구형 전차 갖고는 이제 안 되고 기동전 거기서 안 되고. 그래서 필요는 이제 별도로 필요한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란이 저렇게 뭐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이나 지대지 탄도탄을 이렇게 쏴서 맞았는데 다 한 방씩 먹어봤는데 대공미사일 중요하잖아요. 발주하는 거 청구투는 있어. 근데 돈을 이제 이 이라크도 석유를 팔아서 사는 나라인데 우선순위 국방비의 품목 물건 중에 우선순위가 이게 더 급합니다 하면은 청구투에 또 집중되다 보면은 전체는 좀 밀어 계약을 했어 그럼 좀 밀어 네. 수정 계약을 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시장을 좀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항공전력이 이라크 공군도 미국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소규모로 F-16 전투기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TA-50 계열이죠 FA-50 계열 두 가지가 주력기인데 이게 좀 전력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과 뭐 얘기를 해서 뭐 네. 좋게 해서 협의인데 이 전력까지는 부족하다. 하다못해 드론 지금 F-16으로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숫자도 더 늘려야 되고 항공전력도 이라크도 지금 상황 끝나면은 잠잠해지면 항공전력, 전투기 전력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FA-50을 개량령을 급한 대로 또 발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의 분산이 여러 종류로 나눠지면은 순위가 항상 전차는 맨 끝이에요. 우선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거든. 우리 지금 흡혈전차 4차 양산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서 별도로 폴란드 상관없이 이제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이제 육군에 하면은 육군이 이제 수기사에 우선 또 그동안 이제 수기사가 그 엄청 기다렸거든. 그럼요. 10년 동안. 예. 이제서야 뭐 받는 이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전차가 이게 항상 사업 순위에서는 좀 밀리더라.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뭐 해외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걸 보면은 네. 약간 호들갑 어떤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루마니아 급하다, 모로코 급하다, 이라크는 너무너무 급하다. 이 나라들이 올해 안에 K2 전차 계약 체결이 가장 유망하다. 이런 지금 다른 언론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확실한 거는 루마니아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확실하다. 예. 예, 슈퍼소닉 TV에서는 이 중에 루마니아만 확실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중간에 끼어드는 게 청구투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KF-12 이제 막 휘날리러 날릴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날아다니는 거에 우선 관심들을 갖고 야 저거를 먼저 사자 저것을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 우리가 가까운 나라들이 중동, 북아프리카에 우리하고 가까운 친한국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사겠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네네. 안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좀만 기다려줘. 네. 네.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방송에서 네. 지금 5년 차인데 계속 그런 게 순위가 바뀐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거. 네. 루마니아 전차 산다는 게 벌써 언제 때 얘기예요. 그거 벌써 그냥 만 4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22년 말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루마니아에서는 K2 전차 약 300대, 이라크는 250대, 모로코에서는 400대의 이 K2 전차를 협상 중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슈퍼소닉 TV는 올해 한 계약 체결, 루마니아로 점 찍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라크가 지금 이란 공격 때문에 좀 속도를 내면서 협상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엘셈 도입 협상을 지금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일반 언론 기사 보시면은 UAE가 5종류, 6종류의 대공 미사일들 그러니까요. 그- 사드, 네. 패트리어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청궁2.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은 이제 내 제품만 마치 단독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청궁2만 사주고 있는 것처럼 뭐 기사 플레이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6가지, 5가지 있듯이 그 다 동시에 그 나라 그 회사에다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네, 패트리어트도 사, 사드도 사, 에로우도 사. 후속 물건. 근데 뭐 러시아의 판치르는 안 살 거 아닙니까? 판치르가 그것도 또 구매가 가능한가? 대체하려면 이제 독일의 게파르트 정도, 그것도 우리 비어 복합처럼 예. 그 신형 게파르트가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 날짜 만들어 줄지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대체하려면은 그게 좋은데 독일제가. 근데 또 판치르 대신 지금 비오복합이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 두 개 다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 물건을 검토할 때는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달 시간을 따지면 이제 우리가 선택되는 거고 비교 경쟁을 하면은. 근데 좀 더 뭐 잔고장이 없는 걸 따지면 이제 독일제일 수도 있고. 예, 잔고장. 예. 예. 계속 움직이는 거 보면 아주 현란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고 이제 러시아가 판치르가 이제 야 저거보다 더 고성능이고 더 현란한 로봇 같은 미사일 체계를 만들어. 대공 방어할 수 있게 예, 드론 이걸로 다 때려잡는다. 뭐 출발점은 이제 마치 그 서독 시절 롤랜드 미사일. 네. 우리는 이제 천마 계통이고 프랑스는 크로탈. 그런 거부터 다 복합된 거죠. 기관포 체계부터 해서 다 한 몸에 묶은 건데. 네.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천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또 좀 요즘에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후속 군수지원을 좀 잘하겠다, 국산화하겠다 해서 최근에 기사는 발표됐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쪽 나 적어도 방공망은 또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잖아요, 육군 중심으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UAE가 급하긴 하죠. 적어도 방공망도 다시 좀 새 거를 물건을 들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세 개 다 뭐 발주를 해서 먼저 들어오는 놈부터 배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UAE가 자국에 C-17까지 보내가지고 총 한 60기 네. 예, 미사일을 60, 가져갔죠. 네, 60여만 두 차례 나눠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나 이라크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차 문제에 대해서 도입.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전차 문제는 현대화는 급하지 않아. 그 지형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 가까운 바로 제일 가까운 이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의 보강, 그다음에 이런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대탄도탄 미사일, 그다음에 적어도 방공망을 이제 그 우선순위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에 KF-11이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 공군, UAE 공군이 F-16하고 F-16 옛날에 20년 전에 도입한 구형 F-16에 네네. 그것도 4.5세대라고 하는데 먼저 저기 아주 4세대 아닙니까? 아니 4.5세대 A사레이드 하고 있고. 4.5세대. 근데 그게 아주 초기의 그 4.5세대 전투기고, 그래서 나팔 전투기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 대 두 대 들어오는데, 그럼 나팔은 이제 그 계통을 보면 DNA를 보면 이제 미라지 2천 대체라는 거 맞잖아요. 근데 F-16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 블록 그 80 버전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게 미국제냐, 미국의 F-16V를 기다려야 되냐, 뭐 그 이상의 뭐 F-15 쌍발 전투기 카타르처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KF-11이 좀 많이 대두될 것 같은 또 지금 상황에서도 이번에 또 행사 초청받아서 다 보고들 가면은 네네. 그래서 제품이 이제 전투기 전력도 증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 부분은 아닌 거예요. 전차는 UAE는 아니다. UAE는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냥 르클레어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어 전차 가지고 버티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전차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K2 전차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루마니아, 이라크, 모로코 얘기 나오면서 급부상을 했어요, 다시.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다 우리 같이 얘기할 때 얘기한 네. 게 지금 이란 항공전, 공습전 그거 얘기할 때 우리가 사석에서 그러죠. 요즘 전차 자주포 얘기해?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전차가 할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또 그랬죠. 아니 지금 걸프만 연안 국가들이 전차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 뭐지? 자주포 쏴야 되나? 사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갈까? 자주포로 뭐 이렇게 50km 쏘나?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살아 있었네. 이 전차 얘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정말로 중동 지역에서 전차가 필요한 국가는 역시나 이 이란 옆에 국가 이라크였고, 그리고 동유럽의 루마니아, 가장 이 전차가 필요한 나라들이죠.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 현재 타격을 받는 이란의 어떤 공습으로 인해서 네네. 미사일 타격으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얘기는 이집트나 모로코는 계속 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언론사들 루마니아, 모로코, 이집트, 이라크, K2 전차 계약 해결 올해 안에 될 것 같다,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 슈퍼소닉 TV가 또 어떤지, 이게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